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티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도조 가동 중 하반기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비트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크로 상황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간 오늘 수요일 저녁 9시 반에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유가도 지금 70불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코로나가 마감됨으로써 공급망 이슈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서 헤드라인 CPI는 지금 상당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5월 달에 헤드라인 CPI가 4%가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6월 달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약 한 3.1% 정도를 월가 예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 떨어진 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은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미디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원 CPI, 근원 PCE 지수죠. 바로 서비스 물가와 연동된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가 예상으로도요, 전월과 큰 차이가 없는 5%대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플레 우려는 여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발표될 CPI는요, 근원 CPI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원 CPI가 5%대로 계속 나오면은 연준에서는 하반기 연내에 금리 한 두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겠다라고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를 잠깐 넘었다가 다시 3%대 후반까지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현재 국채금리 상태가 최근 한 15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금일 특징으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뭐 세계 최대의 게임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계속해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합병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달하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가 이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가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 주식도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가치주에서 더 상승하는 분위기가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대형주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은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스닥은 금일 0.55% 상승하면서 13,700선을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기술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가 0.96% 상승으로 나스닥보다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상반기에는 대형주 위주의 성장이 나왔지만 상승이 나왔지만 하반기는 좀 다른 모습이 기대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나스닥이 조금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시간 9시 반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7월 26일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 가능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아직 CPI 지수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금일의 확률은 어제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자, 어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92.4%였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확인해 본 결과 92.4%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일 저녁에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서 7일 26일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왜냐면 또 다른 물가 지수 발표로 미국 PC 지수 물가 발표가 있죠. 하지만 미국 PC 지수 물가 발표는 FOMC 금리 발표 이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 CPI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FOMC 금리 발표 이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이 근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CPI 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5%대 초반에서 거의 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1년 반이 넘었지만 계속해서 5%대를 유지하고 있는 근원 CPI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도 예측치가 약 5%대가 되겠는데요. 자, 5%대로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 확률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높은 확률로 충분히 연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딱 한 차례만 금리 인상을 하고 한다면 이번 달에 하고 연말까지 계속 이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은 어제는 약 내년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고 오늘 보니까 내년 5월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리도 금리지만요. 금리는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올랐고 이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로 5%대에서 5% 초반에서 중반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지표들 발표되면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0.07% 오른 269.7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3일 연속 하락 음봉을 보인 가운데 오늘 그래도 양봉을 하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2분기 인도랑 발표 이후 갭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19일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10개 분기 동안 80% 확률로 어닝을 비트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프라이즈라고 적혀 있는데요. 월가 예상치를 얼마나 비트했는지 그 퍼센티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어닝을 비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비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면 약 50%의 확률로 주가가 당일 상승을 했습니다. 자, 8번 비트를 했는데 4번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고 4번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더라도요, 주가가 당일 크게 오르는 것은 반반의 확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번 중에 4번은 하락을 했고 4번은 상승을 했고 6번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10번의 실적 발표 이후에 6번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인도량 발표도 역대급이 나왔기 때문에 46만 6천 대가 나왔죠. 또한 그간에 에너지라든지 FSD 구독이라든지 서비스 분야 이런 쪽에서도 매출 성장이 컸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월가의 컨센서스를 비트할 것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가의 예상 EPS 농객 기준으로 월가 예상 EPS는 0.85불 정도예요. 그리고 테슬라를 분석해주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요, 레리 골드버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었습니다. 이 레리 골드버그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요,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을 45,494불로 보고, 자, 이번 2분기에 46만 6천 대를 인도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차량 판매에 따른 매출액이 나옵니다. 약 21빌리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스트는 17빌리언 정도가 들어서 한 4빌리언 정도 매출 총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19.16%가 나옵니다. 자, 1분기에는 이 그로스 마진율이 19%였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중요한 게 그간 차량 가격 인하를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던 테슬라니까 이 그로스 마진율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이번 2분기 때 19%를 넘는 그로스 마진율이 나온다 라고 하면 1분기 때 19%의 이 그로스 마진율이 바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바닥이 확인되는 순간 테슬라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들이요, 에너지 서비스 리징, 그걸 레귤레이션 크레딧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 약 한 1.2조 원 정도의 또 다른 수익이 예상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은 3.2빌리언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12.58%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농계 BPS를 1불까지도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EPS 기준으로도 비트를 하게 되고요. 그로스 마진율도 19% 이상이 나오면서 비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간 10개 분기의 확률로 봤을 때 실적 발표 당일 이후에 약 한 50%의 확률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사항은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타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 출연을 해서 각종 질문들을 받을 건데요. 이 질문 중에 사이버트럭 인도 날짜에 대한 질문도 거의 1, 2등을 다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트럭 대량 양산 준비는 거의 마쳤고 9월 말에 인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정말 껑충 뛰어오를 수도 있겠죠. 모델 3 하이랜드 런칭 타임도 중요할 것이고요. FSD 레벨 4 도달 타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은 2023년 올해 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현재 테슬라 주가는요, 급하게 오른 만큼 좀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좋아 보여요. 현재 매크로 상황만 문제가 없다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예상할 수 없는 이슈만 없다면은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 마진율의 바닥을 확인하며 좀 더 호전된 좀 더 좋아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쉬어간다면요. 더 쉬어간다면 약 한 245불 정도를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삼고 하반기와 내년까지 테슬라의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모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하반기 전망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테슬라에서는 AI 자체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도 만들었는데 이 슈퍼컴퓨터 자체를 대량 양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스타트 오브 도조 프로덕션이라고 적혀있죠. 도조를 자체 양산해서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테슬라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도조는 내년 1월경 기준으로 세계 5대 슈퍼컴퓨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지난 트윗에 따르면 도조는 6월 말부터 이미 테슬라 자체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도요. 홀마스 카탈로그가 도조가 지금 7월부터 온라인이 되었고 프로덕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요를 달아주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AI 시스템, 그러니까 AI 기반 훈련 모델은 엔비디아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만든 이 도조는요,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확보했다라고 해요. 자, 이에 따라서 FSD 개발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올해 연말에 FSD 베타가 베타 딱지를 떼고요.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조의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의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도조는요,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모든 신경망 훈련에 다방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챗 GPT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되겠죠.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테슬라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 23%까지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46만 6천 대를 인도를 함으로써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퍼센트지가 많이 오르려면요. 다른 레거시 오토 메이커에서 오히려 판매량이 좀 빠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거시 브랜드가 왜 전기차 점유율을 높이지 못할까요? 테슬라 뉴스엔 토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죠. 현대와 기아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동력 상실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주행 중에 파워가 꺼지는 문제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차 자체의 안정성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신뢰성이 높은 전기차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차량 대수 기준으로 테슬라의 점유율이 23%입니다만 차량 한 대 가격이 테슬라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의 점유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상당히 독점 체제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 뉴스에 따르면 모델 3가 미국에서 3만 불 전후로 실구매가가 형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7,500불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도 있고요. 각 주별로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3만 불대면은 모델 3를 3천만 원 중후반 가격대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
뭐 소나타라든지 그랜저 가격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차가 이미 그랜저가 된 지 오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랜저보다도 싼 가격대를 모델 3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를 사야 되겠죠. 가격 경쟁에서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신뢰성과 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인 현대 기아에서는 최근에 안정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벤츠라든지 독일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20년 동안 오직 전기차만 만들면서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미 전기차는 테슬라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심어주었다, 브랜드 가치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 OTA, OTT 등. 자, 이러한 기능이 없는 차량들은요, 이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달리는 컴퓨터로서, 바퀴 달린 컴퓨터로서 자율주행과 OTA, OTT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는 있는데 차를 주행할 에너지를 구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전기차는 구매 리스트에서 사라지게 될 건데요. 테슬라는 이미 NACS를 미국의 스탠다드화 시키면서 장기적인 신뢰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포드, GM, 스텔란티스, 볼보, 벤츠 등이 NACS를 채택을 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테슬라의 신뢰성을 더 상승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뭐 국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원조를 찾게 되듯이 충전 방식의 원조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분석들을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신뢰성, 주가 상승에 대한 그 신뢰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업체로는 BYD를 꼽을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중국 로컬 시장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판매량에서 보면 이 녹색이 테슬라고 주황색이 BYD인데요. BYD가 상당히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이 판매량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차량 가격이 뭐 테슬라가 한 3, 4배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수익성에서는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가 한 대 팔아서 6,000불을 번다라고 하면은 BYD는 한 1,000불 정도를 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소프트웨어 경쟁력, 슈퍼컴퓨터 도조로 대비가 되는 슈퍼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장기적인 이런 가치를 이해를 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좋은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